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되고 방향성이 다시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게 빠지고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빠지면 이때는 진짜 패닉이 오거든요. 이럴 때가 오면은 이때가 진짜 찐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어저께 진짜 너무 무서웠죠. FTX가 붕괴된 이후로 2022년 11월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이때는 반등이 없었어요. 뚝 떨어지고 이러고 있다가 한 2달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FTX 붕괴 이후에 최대 낙폭이다. FTX 붕괴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고요.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거죠. FTX가 우리나라 빗썸 같은 건데 이 FTX가 망했어요. FTX의 그 알라메다 리서치 이쪽 그룹이 솔라나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솔라나는 지금 엄청 살아났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때 이후로 2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었다. 공포 심리가 어저께 우리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려웠죠. 저도 너무 두려웠고 다들 이제 좀 공포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신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공포가 있을 때는 항상 상승도 동반하게 되니까 어제 같은 때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강심장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이 주기영 대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어제같이 거시경제 상황이 나쁠 때 뭐 엔캐리 트레이드나 뭐 경기 침체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죠. 샤메 법칙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시경제가 나쁘게 나올 때 이럴 때 상승하게 된다. 왜냐하면 거시경제 상황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혹은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돈 풀기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하. 그럼 돈을 푼다는 거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이 풍부해진 유동성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세를 높여주게 되겠죠. 사실 이게 비트코인이 좋아진다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좀 필수적으로 동반될 거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급락했잖아요. 8월 5일. 이날도 제가 앞으로 좀 잊지 못하는 날이 될 것 같은데 3월 12일 그리고 5월 18일이었나요? 근데 붓다빔이었는데 5월 2020년 3월 12일, 2021년 5월이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 5월 15일이었나? 하여튼 요 정도 됩니다. 붓다빔과 24년에 8월 5일. 요 세 개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 원인이 사실 이거를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돈이 엔이 회수가 되면 미국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7월에 낮췄어야 되는데 너무 늑장 부렸다. 연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은 늘 늑장 부리는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뭔가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 한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을 말도 안 되게 했는데 이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파월이 했거든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서 굳이 지금 빨리 금리 인상 안 해도 괜찮아 하다가 인플레이가 9.2%인가?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을 보였죠. 그 다음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뭐 0.5% 올리다가 0.75% 자이언트 스텝을 막 해댔죠. 그래서 한 0%대에서 말도 안 되게 5.5%까지 한 번에 이게 뛰어 올랐거든요. 한 타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이럴 가능성이 있죠. 5.5%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리를 정말 엄청나게 높은 금리인데 이거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용지표 좋으니까 나 이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 고용이 이제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5일 날, 9월 18일 날 아마도 빅컷을 할 것 같은데 25bp 내린 게 아니라 50bp를 한 번에 내릴 것 같거든요. 뭐 덜어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자이언트 컷을 한다.
75bp를 한 번에 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패드와치 보면은 이렇게 될 확률이 이제 7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0bp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늑정 부리다가 갑자기 이게 큰 스텝으로 가는 게 좀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거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라울팔 아저씨 되게 후덕한 인상을 가진 아저씨신데 형님이시죠. 이분이 뭐 리얼비전의 CEO인 것 같아요. 그분이 아직은 이를 수 있다. 아직은 좀 계속 변동성이 크잖아요. 뭐 49,000 갔다가 지금 뭐 56,000 갔다가 변동성이 지금 막 크거든요. 이게 뚝 떨어졌다가. 그래서 좀 변동폭이 잦아들겠죠. 그러면 좀 안정적이 되겠죠. 저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한 다음에 차라리 투자하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하거나. 그래서 암호화폐랑 미국 기술주를 추가 매수할 계획이다. 다음 주 정도. 저도 한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되고 방향성이 다시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두려운 거는 이렇게 크게 빠지고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빠지면 이때는 진짜 패닉이 오거든요. 네, 요럴 때가 오면은 이때가 진짜 찐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를 라울팔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것도 참고해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울팔 형님도 24년, 25년은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다. 저랑 뭐 비슷하게 지금이 투자의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 사실 뭐 저는 마지막 기회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회는 계속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죠. 우 블록체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공식화. 뭐 사실상 금리 인하는 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유동성 완화. 이것도 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 풀기가 거의 확정된 시점이니까 암호화폐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세계 경제가 망하진 않을 테니까 뭐 그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돈을 풀면은 암호화폐는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되다가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50bp 인하하는 게 확률이 83.5% 훨씬 커졌네요. 어저께만 해도 한 70% 정도였는데 이제 뭐 거의 50bp 인하는 마이너스 0.5%를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거의 좀 확정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는 요건 없어지고 50bp 인하가 요만큼 뭐 75bp 인하가 요만큼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뭐 75bp 인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0bp 인하를 확정이 된다면 그건 뭐 당연히 암호화폐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정말 무서웠어요. 공포 탐욕 지수가 17이었습니다. 17. 2년 내 최저. 그냥 뭐 어저께는 뭐 4년 만에 처음, 뭐 2년 만에 처음, 뭐 사상 최고치 경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식어가 붙는 8월 5일 엄청난 월요일이었죠. 또 하나의 검은 월요일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나스닥이 좀 빠른 반등을 했죠. 어저께 나스닥 출발이 15,700에서 출발을 했어요. 금요일날 종가가 그래도 16,000대였는데 15,700에서 아주 폭 떨어졌죠. 개파락을 두고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상승했다 좀 조정받고 장이 끝나긴 했는데 16,000대에서 마무리되면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온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포스러웠지만 공포는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내려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정말 너무 많아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게 좀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꾸 화해하나 싶으면 싸우고 화해하나 싶으면 싸우고 해서 좀 리스크로 남아있긴 한데 이 전쟁 문제도 무조건 무섭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게 서로 미사일 막 날리고 막 요때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러시아에서 선전포고를 했죠. 선전포고 했을 때는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아니면 악재가 해소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오히려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랑 서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확전이 되면은 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실제로 수요를 창출하거든요.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해외로 도피할 사람들은 비트코인 수요가 실제로 생기니까 가장 전쟁이 났을 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비트코인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요.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실제로 수요가 생기거든요.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뭐 분쟁이 나거나 하면 비트코인 일시적으로 이렇게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거든요. 이런 영향들 때문에 실제 진짜 전쟁이 나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자체는 오히려 덜 심각한 분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얘네들 전쟁을 촉발로 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에는 퍼드가 계속 양산되거든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물론 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하지만 걔네들의 가능성은 다 1% 미만이라는 거. 지금 8월 5일 날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이런 확률도 사실 뭐 5% 미만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몇 년 만에 일어난 거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하시되 너무 무서운 거 이런 퍼드들 보면서 투자하면은 좀 쉽지 않으니까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와이즈 CIO도 뭐 비트코인 급락한 게 매수 기회다. 이런 의견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맞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인플루언서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좋게 보고 돈은 긍정주의자가 버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뭐 머니 프린터였죠. 돈을 막 찍어내니까 화폐가 하락하잖아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도 이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돈 찍어낼 준비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시간차를 두긴 하겠지만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인데요. 어저께보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저께 52%였거든요. 네, 2% 올라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어저께 한 45% 됐거든요. 근데 2%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론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이잖아요. 조금 떨어지고 공화당의 트럼프는 조금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이게 대세에 큰 작용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어떻게든 이건 막아낼 테니까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아마 접전을 펼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뭐 암호화폐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긴 하는데 카말라 해리스도 빨리 암호화폐 전문가들 만나서 좀 온화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